네, 이 시간은 광주지방세무사회와 함께하는 세금 바로 알기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는데요. 광주지방세무사회의 고대영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세무사님 직접 자리에 모셨습니다. 눈길에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광주 무등교회를 섬기고 있는 고대영 세무사입니다. 역시 또 CBS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시고 또 많은 이들의 이 세금을 또 잘 또 네, 고맙습니다. 조절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가 오는 25일까지인데요.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유의할 점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 지난해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네, 먼저 일반적인 사항으로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간이과세자는 작년 1년간 실적을 신고해야 하고요. 일반과세자는 7월 1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실적에 대하여 이번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먼저 유의해야 할 점 중 이번 신고에 적용해야 할 2023년 개정된 세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예. 2022년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작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2억 원 이상에 있는데요. 1억 원 이상으로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예. 이때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자인데도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3년도 연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년 7월 1일부터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이니까요. 매우 유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세무서에서 대상자를 다 통지를 해줍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도 개정된 내용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네. 먼저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의 세법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은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면 이 공급 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매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을 하시다 보면 이런저런 사유로 인하여 공급자가 대금 수수까지 거래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면 거꾸로 매입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매입자인 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도 다 지급했는데 불구하고 공급자가 공급 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 그런데 공급자가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하면 매입자인 나는 부가세법상 가장 큰 불이익인 매입세 10%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마련된 제도인데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급된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특이한 점은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는 전자세금 계산서 작성 및 전송 대상이 아니므로 수기로 발행을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 매입자가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를 반대로 또 발행해야 하는지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매입자가 거꾸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래 건당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 대가가 5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작년 2월 28일 이전에는 10만 원이었는데요. 확대 개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쟁점 건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하고요. 세 번째는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 거래 명세서 또는 입금증 등 거래 사실 입증 자료가 있으면 되고요. 네 번째는 매출자가 세금 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는 사업자이면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매 거래 시마다 영수증이나 입금증 등
증빙을 갖추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급 시기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겁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공급 시기란 재화나 용액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말합니다. 언뜻 듣기에는 쉬운 것 같지만 거래 형태별 강론으로 들어가면 매우 복잡합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두 개의 과세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므로 공급 시기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어느 과세 기간에 귀속되는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그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급 시기는 세금계산서 발급의 기준점이 됩니다. 사업을 하면서 주요 거래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 시기이므로 바로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 시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상가 같은 건물의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을 할 수 없으므로 그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 시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좀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부가세법상 대원칙은 공급 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데요. 먼저 세금 계산서의 기능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 계산서는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계산 등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 자료로도 활용되고 거래에 대한 거래 명세서, 영수증, 송장, 청구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모든 사업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택시 운송 사업자라든지 노점상 또는 공급 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소매업 등은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예. 그 밖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만 별도로 나중에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이 확정 신고 시에만 있는 특별한 지원 제도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입니까? 네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자, 영세사업자로서 건설,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음식업, 숙박업,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납부 기한을 국세청에서 2개월을 직권으로 연장해주고 있는데요. 대상자의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사업자로서는 건설업,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면서 이자 비용 비율이 업종 평균 이상이고 2023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30% 이상 감소하거나 이자 비용 비율이 업종 평균 미만이더라도 작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범위면 2개월을 직권으로 연장해 줍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로서 음식업, 숙박업,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 사업자는 이자 비용은 따지지 않고요. 2023년 1기 매출 실적이 재작년 2022년 1기보다 30% 이상 하락한 계속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고요. 간이가세자는 금년 1월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는 모두 해당됩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납부 기한이 원래는 내일 모레인 1월 25일까지이지만 3월 25일까지 가산세 없이 연장을 해주니까 꼭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문난 점이 있으시면 가까운 세무사를 찾아가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입니다. 예, 지원 제도가 두 가지 있다고 하는데요. 나머지 하나도 좀 간략하게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영세율 매출이 있는 수출 사업자 중에서 대행 수출을 포함하여 직접 수출만 있는 사업자가 1월 20일까지 조기 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월 30일에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원래는 신고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번에는 확정 신고 기한 종료 후 5일 이내에 환급하여 줍니다. 즉 10일을 앞당겨서 지급을 해줍니다. 경제사정과 구정을 감안하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1월 21일부터 모레인 1월
5일 기간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기지급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이미 모바일 안내 문자가 대표자에게 전송되었고요. 만약에 받지 못하였다면 국세청 홈페이지 예. 세정지원 Q&A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세무사회의 고대영 세무사였습니다.